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잘 알려진 웨이도염. 주로 물놀이, 샤워 등으로 귀 안에 물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거나 귀가 습해져서 웨이도염에 걸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름철에만 주의하면 되는 질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어폰 착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웨이도염의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임현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임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염증이 생기는 곳이죠. 이 웨이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우리 몸에서 웨이도는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일까요? 네, 웨이도는 소리를 모아주는 귓바퀴와 안쪽의 고막 사이의 통로입니다. 성인에서는 웨이도 길이가 약 2.5cm에서 3cm이고 내경은 7에서 9mm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는 S자로 구부러져 있고 웨이도의 바깥쪽 3분의 1은 연골부로 귓바퀴에 연골이 연속된 것이고 안쪽 3분의 2는 골부로서 두개골 중 측두골의 일부입니다. 웨이도에서는 이구, 즉 귀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귀지는 산성이면서도 항균 작용이 있어서 외부 물질과 병균에 대한 방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웨이도염은 이러한 웨이도의 방어 기전이 무너져서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해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 귀에는 웨이도염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웨이도염 말고 어떤 질병이 또 생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웨이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웨이도 안쪽에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막에 생기면 고막염이고 고막 안쪽의 공간을 중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중이염입니다. 중이 공간보다 더 안쪽은 달팽이관이 있는데 드물지만 이곳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내이염이라고 합니다. 자, 염증성 질환 이외에도 귀의 기능인 청각 기능이나 평형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난청, 어지럼증, 메니에르병, 이석증 등도 모두 귀에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웨이도염, 중이염, 그리고 뭐 내이염, 그럼 난청, 어지럼증, 메니에르병, 이석증 정말 귀에는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환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염증성 질환이 가장 흔하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은 웨이도염입니다. 흔히 생기고 잘 치료가 되어서 대체로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종종 매우 심한 웨이도염이 있습니다. 웨이도염 다음으로는 고막염과 중이염이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웨이도염과 중이염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웨이도염 상태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좀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만성 웨이도염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전신적인 문제들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만성인 경우에는 수개월간 감염과 염증이 반복되는 것이고 웨이도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자, 급성 웨이도염. 근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제 만성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웨이도염이 만성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웨이도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웨이도 피부를 자극하면 계속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만성 웨이도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성 웨이도염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자극을 가할 경우에는 만성 웨이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웨이도염 발생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웨이도염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죠, 선생님? 네,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021년도 진료비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 해 약 167만 명이 웨이도염으로 진료받고 있습니다. 총 진료비도 2011년부터 연평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웨이도염,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온도와 습도. 온도와 습도가 웨이도염 발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웨이도염은 습도나 온도가 높아지거나 귀의 면봉 등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나 생활 습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 계절이나 습관이 조건이 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도나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 많이 발생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같은데요. 자, 웨이도염 발생 원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인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웨이도는 지방 성분이 많은 분비물로 덮여 있어서 물을 막아주는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웨이도의 기지와 표피에는 항균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균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웨이도의 방수 기능이나 항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세균 감염이 일어나 급성 웨이도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선행 요인으로는 잦은 수영, 아열대성 습한 기후, 좁고 털이 많은 웨이도, 웨이도의 외상 및 이물, 습진, 지루성 피부염, 건성 등의 피부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놀이 등으로 이제 물이 귀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귀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체온에 의해서 증발해서 잘 마르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잠시 동안 귀를 아래로 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볍게 귀 입구를 흔들어주면 물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귀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웨이도의 각질이 수분을 흡수하고 웨이도의 산도가 산성에서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전환되면서 세균 번식에 용이한 환경이 형성됩니다. 이럴 때 염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웨이도염에 걸려 있는 경우라면 이 수영이나 목욕 같은 거는 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목욕이나 수영 후에 귀 안에 물이 남지 않도록 드라이기 등을 약하게 해서 귀 입구를 말려주면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수영의 경우는 물이 너무 잘 들어가고 빠져나오지 않고 오래가는 일이 많다면 물을 막아주는 귀마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그런 주의사항만 좀 잘 지키면 될까요? 네, 면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귓바퀴 위주로 바깥쪽만 이용하고 내부로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귀의 안을 비눗물로 세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가고 하루 이틀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답답한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귀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봉을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깊숙이 넣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사실 면봉을 이용해서 귀를 후비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우나나 수영을 하신 후에 웨이도에 면봉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사용하시더라도 습관적으로 면봉을 쓰신다든지 너무 세게 귀를 후비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웨이도염 예방을 위해서 이런 점들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얘기가 나온 김에 귀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뭐 귀지는 일부러 제거를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이 많이 엇갈리기도 하는데 앞서 귀지가 웨이도의 어떤 방어 역할을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부러 제거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귀지는 그 자체로 감염에 대해서 방어작용이 있어서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말라있는 건성 귀지여서 대부분 저절로 떨어져 나와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젖어있는 습성 귀지거나 귀지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귀지에 의해서 웨이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웨이도 연골 부의 굴곡이 심해지는데 이런 경우 귀지가 저절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쌓여서 귀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웨이도가 완전히 막히기 전에 또 적절히 귀지를 제거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귀지를 제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 면봉, 귀 후비개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웨이도 피부에 손상이 생기거나 오히려 귀지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고막 손상이나 웨이도염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귀지로 인해서 웨이도가 막힌 경우에는 가급적 병원에서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면서 귀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웨이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안전하게 웨이도를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온도, 습도, 그리고 면봉 사용 외에 또 다른 원인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이어폰 사용이 웨이도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커널형 무선 이어폰의 경우에는 귓구멍을 완전히 막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웨이도의 습도가 높아지고 지방층이 파괴돼서 세균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또 무선 이어폰 플라스틱 표면에 의해서 웨이도 입구부에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돼서 가렵고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 웨이도염 발생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상대적으로 좀 귀에 자극을 줄 일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나요? 네, 웨이도염은 모든 연령대에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는 성인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웨이도가 아주 좁고 귀를 자주 만지는 소아 연령에서도 웨이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웨이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려움증. 자, 처음 증상이 통증이 아니고 가려움증. 오히려 가려움증이 더 먼저 좀 나타나나요, 선생님? 네, 웨이도염의 주된 증상은 가려움증입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진물이 나면서 통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심한 경우에는 웨이도 내부가 부어올라서 막히거나 고막에 염증까지 동반되면서 귀 먹먹함이나 청력 감소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귀가 가려우면 면봉으로 막 긁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려움이 웨이도염의 어떤 증상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그렇게 가려울 때 면봉을 사용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네, 가려울 때 긁으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덜한 듯 해지지만 네. 점점 더 세게 긁어야만 시원하기 때문에 결국 상처를 만들고 세균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귀가 가려울 때는 면봉으로 막 긁기보다는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외에 웨이도염 특징적인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웨이도염이 진행되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지만 귓바퀴를 뒤로 잡아당기거나 하면 통증이 심해진다는 것인데요. 이거를 이제 웨이도염의 웨이도염의 전형적인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염증이 진행되면 음식을 씹을 때나 귀 주변을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주변 연조직으로 염증이 파급되거나 주변 림프절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해서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 비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웨이도염과 좀 헷갈릴 수 있는 병이 바로 중이염인데요. 분명히 발병하는 위치는 다르지만 증상 면에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두 질환이 모두 심할 경우에는 진물이 귓구멍 밖으로 흐른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이염은 고막 안쪽에서부터 발생한 염증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고 웨이도염은 고막 바깥쪽 웨이도에서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대개 중이염은 염증과 함께 난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웨이도염은 염증과 함께 가려움증과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웨이도염, 중이염 정확히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합병증. 웨이도염이 심해지다 보면 귀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염증이 번질 수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웨이도염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분비물이 심한 경우에 흘러나온 진물에 의해서 귓구멍 입구에 또는 귓바퀴에 습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주변으로 퍼져서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더 안쪽에 고막으로 염증이 퍼지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안쪽으로 퍼져서 중이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장 심한 형태의 합병증은 악성 웨이도염이라는 병인데요. 웨이도에서 시작한 염증이 주변의 뼈와 골수에 염증을 만들고 뇌신경과 뇌 기저부까지 침투해서 심각한 합병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령의 당뇨 환자분들이나 면역 억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히 초기에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웨이도염. 전문적인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자연스레 낫기도 하나요? 네, 귀 안을 면봉이나 소독약 등으로 계속 자극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나아지기도 합니다. 웨이도는 기본적으로 자정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웨이도의 표피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오염된 각질을 서서히 밀어내는 배출 기능이 있습니다. 또 귀지는 산성이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웨이도의 염증이나 손상이 심한 경우에 방치된다면 이러한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염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웨이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 웨이도염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발생 확률이 높고 또 이어폰이나 면봉 사용 등으로 인해서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병인데요. 흔하게 발생하긴 하지만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비인후과에서 받게 되는 전문적인 치료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용이 될까요? 네, 우선 웨이도 염증에 대해서 드레싱을 하게 됩니다. 현미용이나 내시경을 이용해서 귀환을 확인한 후에 웨이도 안의 분비물과 염증으로 인해 탈락된 조직을 적절히 제거합니다. 자, 습기를 낮추고 산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귀환 표피에 약품을 도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귀환의 공간이 염증으로 좁아진 경우에는 약솜을 채워서 채워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세균 감염이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함께 처방합니다. 네. 간혹 곰팡이균에 의해서 감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적절하게 국소적으로 항진균제 연고를 치료하거나 먹는 항진균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드레싱 받는 사이사이에는 안약처럼 사용하는 귀에 넣는 물약인 항생제 점유액을 환자 스스로 넣어주도록 지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치료 기간은 웨이도염의 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웨이도염은 웨이도 소독과 항생제 점유액 사용만으로도 며칠 내로 많이 호전됩니다. 반대로 웨이도염이 심한 경우는 매일같이 드레싱을 받고 먹는 항생제도 함께 복용하더라도 1, 2주씩 치료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나 증상에 따라서 다른 치료가 적용이 되고 또 치료 기간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웨이도염이 재발이 좀 잦은 병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네, 웨이도염의 발병 원인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귀를 파는 습관, 무선 이어폰 사용, 수영 등의 활동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쉽게 바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발이 빈번한 편입니다. 그럼 혹시 전염 가능성도 있을까요? 웨이도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웨이도 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웨이도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어떤 노력들을 해볼 수 있는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귀 속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귀지는 대부분 저절로 떨어져 나오니까 귀지를 집에서 제거하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소독되지 않는 면봉, 귀후비개로 귀지를 제거할 경우에는 오히려 웨이도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고막 손상, 웨이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지로 인해서 폐색이 되는 일을 경험한 경우에는 아니면은 저중 귀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귀지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귀를 손가락으로 후비는 것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요새 쓰는 그 커넬형 무선 이어폰 자주 이용하는 것도 웨이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네.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웨이도염은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도염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임현우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